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신세계 채용 공고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스타벅스 채용 공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있던 회사죠. 80여 개국에 달하는 정말 거대 글로벌 기업인 거 다들 아실 거고,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이제 뭐냐면 일단 매장 수가 2,00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신세계 그룹 이마트하고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 미국 본사가 합작 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2021년에 이마트가 미국 스벅 본사 지분을 또 일정 부분 인수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계속돼서 지금은 이마트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모집 부문은 전략기획, 데이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기획,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CRM 등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소서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소서 항목은 3가지인데 신세계 그룹이 다 동일합니다. 마치 삼성이 그룹 자소서가 1, 2, 3번이 다 동일한 것처럼 신세계도 동일하게, 자, 첫 번째 항목,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두 번째 항목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입사를 위해서 했던 노력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 이제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1번 항목부터 말씀드리면 1번 항목은 지원 동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은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2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기업 지원 동기는 3문장을 적되 직무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직무 지원 동기를 이제 내가 직무 지원 동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라이트하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2번보다는 조금 더 덜 구체적이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이게 2번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1번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소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소스가 많다고 해도 어차피 같은 목적의 항목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사를 위한 노력, 이거는 조금 덜 구체적으로 좀 더 전반적인 총체적인 얘기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2번,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하세요. 자, 일단 이 항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3번하고 구분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2번이 직무 역량 항목이고 3번이 스토리텔링 항목인데,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는데,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을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성장 과정과 지원 동기를 얽혀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은 직무 역량 항목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얘기를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사실은 한 3문장 정도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 이 능력과 경험이 직접적인 직무 경험을 풀어내는 거죠. 글자 수가 있으니까 하나로 길게 쓰는 건 조금 읽기 어려울 것 같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2개 정도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당연히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에 맞게끔 차별성을 어필할 만한 부분들을 또 짧게 이렇게 2가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또는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 지금 추진 중인 이런 부분을 내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적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을 입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조율해서 풀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은 학업에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사실 이번은 따져보면 입사업 후보 같은 거죠. 그렇죠? 입사업 후보에 원래 입사업 커리어 플랜이 들어가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걸 기여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번은 지원 동기, 2번은 입사업 후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써야 되겠지만 3번은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스토리텔링 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항목은 뭐예요? 열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마스터 자우서에 힘들었던 경험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뜨거운 발로 뛰는 열정. 머리로 생각해서 해결한 것보다는 발로 뛰는 열정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그룹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즌이지만 꼭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